여기 통역사가 없어요. 독일어 가능한 사람 혹시 있나요? 통역사가 자리를 비운 순간 독일 VIP가 독일어로 묻자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주방 구석 조리원이 태연하게 독일어로 받아쳤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돌리고 조리원과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은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답한 사람 가까이 데려와봐. 과연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추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지하 1층 직원 식당 조리실에서는 박은하 씨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40인 은하 씨는 이 회사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랬듯 아침 일찍 출근해서 조리실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도마는 소독액으로 닦아내고 칼은 정해진 자리에 가지런히 꽂아두었습니다. 행주는 한 번 더 삶아서 널어두고 냉장고 안재료들의 유통기한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역시 은하 씨는 일 처리가 깔끔해. 옆에서 함께 일하는 선배가 한마디 했지만 은하 씨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일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오늘은 회사 전체가 분주했습니다. 오후에 독일에서 오시는 중요한 손님들을 모시고 오찬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로비에는 벌써부터 독일 국기와 환영 현수막이 걸렸고 직원들은 오가며 긴장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독일 VIP분들 오신다며? 엄청 중요한 분들이래. 응, 회장님이 직접 나서실 정도니까 말 다 했지. 바로 그때 예상보다 일찍 손님들이 도착하셨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기업인 세 분이 통역과 함께 본사 로비로 들어오셨습니다. 원래 오후 일정이었는데 일찍 오셔서 식당 시설을 미리 보고 싶다고 하셨던 겁니다. 아, 손님들이 벌써 오셨네. 직원들이 화들짝 놀라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통역을 맡은 직원이 황급히 손님들을 안내하며 지하 식당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침 회장님께서도 현장 점검차 내려오셨습니다. 대한그룹의 회장 장태식 씨였습니다. 올해 66이신 장 회장님은 평소에도 중요한 행사 때는 직접 현장을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비서실장 백상우 씨도 회장님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올해 58빈 백 실장은 회장님을 20년 넘게 보좌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찍 오셨군요.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셨습니다. 독일 손님들도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했습니다. 통역 직원이 바삐 말을 옮겼습니다. 주방 시설을 먼저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식재료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싶으시대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행은 조리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은하 씨를 비롯한 조리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깜짝 놀라 황급히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독일 손님 중 한 분이 조리대 위에 준비된 식재료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역 직원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급한 연락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통역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회장님께 작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급한 전화라 잠깐만 받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다녀오세요. 통역 직원이 복도 쪽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독일 손님 한 분이 조리대 위의 채소를 가리키며 독일어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채소들은 어디서 온 건가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통역이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회장님과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독일 손님은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독일어로 물어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채소를 정리하고 있던 은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숨 쉬듯이 독일어로 답했습니다. 네, 모든 채소는 한국산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선하게 배송됐습니다. 그 순간 조리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백상우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입을 벌린 채 은하 씨를 쳐다봤습니다. 은하 씨 본인도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방금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 손님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주 좋군요.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은하 씨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놀람도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묘한 의아함이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 같기도 하고 익숙한 무언가가 스치는 것 같기도 하고 백상우 실장은 더욱 날카로운 눈빛으로 은하 씨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키, 말투, 손동작까지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회장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잠시 후 통역 직원이 허둥지둥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회장님이 손을 들어 괜찮다는 표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은하 씨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독일 손님들의 짧은 견학이 끝나고 일행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은 복도 끝까지 걸어가신 후 백상우 실장만 따로 불렀습니다. 백 실장. 네, 회장님.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그 조리원. 이름이 뭔가? 박은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신상 정보 좀 조용히 확인해봐. 기본적인 것만. 알겠습니다, 회장님. 백상우 실장은 겉으로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팽팽하게 조여왔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사람 하나를 신경 쓰시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 백 실장은 즉시 사무실로 돌아가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은하라는 조리원 있지? 그 사람 인사 파일 좀 내 이메일로 보내줘. 조용히. 전화를 끄는 백상우 실장은 컴퓨터 앞에 앉아 파일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백 실장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근무 이력, 학력, 주소, 가족관계.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특정 기간의 기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시기의 기록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말이죠. 백상우 실장의 얼굴이 서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건 누가 일부러 지운 흔적이야.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백상우 실장은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박은하, 40살 조리원.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직원의 인사 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 실장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소 변경 내역이 이상한데? 거주지 변경 기록을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 부산, 그리고 다시 서울. 그런데 부산에 있었다는 시기의 기록이 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이전 날짜는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백상우 실장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1985년생. 올해 40. 그렇다면 실종 당시 나이는? 그의 손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설마. 백 실장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절대 밖에 꺼내면 안 되는 자료였습니다. 회장님의 개인 기록이었거든요.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25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장서윤, 1985년생, 15세의 실종. 당시 회장님의 외동딸이었던 서윤 양이 독일 유학 중에 사라졌습니다. 독일 경찰이 수개월간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그 후로도 10년 넘게 사람을 보내 찾으셨지만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백상우 실장은 두 개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은하, 1985년생. 장서윤, 1985년생. 은하 씨의 기록에서 공백인 시기.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서윤 양이 실종된 시기. 2000년. 백 실장의 얼굴에서 서서히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나이가 똑같아. 공백 시기도 정확히 일치해. 그리고 오늘 독일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어. 그리고 얼굴이 닮았어. 그 아이가 컸을 때 얼굴이 꼭.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가능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했습니다. 백상우 실장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회장님 딸이라면 그는 천천히 또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그의 가장 큰 비밀이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 입양 진행 일지 -2005년 3월 시작. 백상우 실장의 딸 유리. 아니, 정확히는 그의 숨겨진 사생아였습니다. 회장님은 유리를 입양하러 알고 계셨습니다. 친딸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입양한 딸이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유리는 백상우 실장이 몰래 낳아 회장가에 심어놓은 아이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백 실장은 이 비밀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회장님 곁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실장 자리는 물론이고 회사 주요 결정에도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를 통해서 말이죠. 내가 20년을 쌓아온 건데. 백 실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회장님이 진짜 딸을 찾으시면 유리는, 나는 모든 게 무너질 게 뻔했습니다. 유리는 쫓겨날 것이고 입양 사기가 드러나면 본인도 끝장이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돈을 유리 쪽으로 조금씩 빼돌린 것까지 들키면 감옥행이었습니다. 백상우 실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결심한 표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회장님도 확신하신 게 아니고. 그는 파일을 다시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박은하 씨 파일 확인했습니다. 그래, 뭔가 나왔나? 이상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근무 이력 중에 공백 기간이 있고 기록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더 조용히 확인해 봐. 함부로 소문내지 말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백상우 실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회장님도 아직 확신은 못하고 계셔. 좋아. 시간은 내 편이야.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게 조사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박은하를 제거할 방법을 찾는 거였습니다. 확인과 차단. 동시에 가야 해. 백 실장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리에게였습니다. 나야. 전화 너머로 유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실장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어디냐? 회사에요. 회의 막 끝났어요. 백상우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회장님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생겼다. 네. 그게 무슨? 오늘 저녁에 따로 보자. 중요한 얘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회사 복도에 서 있던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톤을 알았습니다. 저런 목소리는 뭔가 큰일이 생겼을 때만 나오는 거였어요.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왠지 모를 불안이 자꾸 그녀를 덮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본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백상우 실장과 유리는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유리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불안한 표우로 앞에 앉은 백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실장님, 무슨 일이세요? 유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밖에서는 절대 다른 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지켜온 규칙이었습니다. 백상우 실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조리원 하나를 유심히 보고 계신다. 유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조리원이요? 그게 무슨 상관이? 박은하, 40살. 3년 전에 입사했어. 백상우 실장은 가방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완전한 인사 파일은 아니었습니다. 몇 장 복사한 메모와 조회 기록 정도였습니다. 유리가 볼 수 있을 만큼만 정리한 거였죠. 파일을 유리 쪽으로 툭 밀었습니다. 이거 봐.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박은하라는 이름, 생년월일, 간단한 근무기록.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백 실장은 파일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봐. 공백 기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기록이 없어. 아예 깨끗하게 지워진 거야.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냥 일 안 한 기간일 수도. 나이를 봐, 유리야. 백상우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85년생에 회장님 딸이 실종됐을 때 나이랑 똑같아.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게 무슨... 오늘 아침에 독일 손님들 왔잖아. 그 여자가 독일어로 완벽하게 대화하더라고. 통역도 없이. 유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파일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백상우 실장은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야. 하지만 내 감으로는 회장님 친딸일 가능성이 크다. 그게 말이 돼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가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백상우 실장은 유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말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저는 회장님 딸이에요.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불안이 더 컸습니다. 백상우 실장은 냉정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서류에만. 그 말 한마디에 유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꽂힌 것 같았습니다. 진짜 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넌 그냥 쫓겨나는 거야. 아니, 그것보다 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내 자리 뺏기기 싫으면 내가 도와야 해. 저 여자를 문제 있는 직원으로 먼저 박아놔야 한다고. 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회장님을 정말 사랑해요. 제가 진짜 딸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백상우 실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랑? 진짜 딸?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유리야, 내가 누군지 잊은 거야? 넌 내 피를 받은 내 진짜 딸이야. 내 혈육이라고. 회장님한테 들키는 순간 넌 범죄자 딸이 되는 거야. 알아들어?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백상우 실장은 다시 몸을 뒤로 기댔습니다. 생각 잘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야. 지금 내 자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모든 걸 잃거나.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에서 공포와 분노와 죄책감이 뒤엉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포가 이겼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백상우 실장은 만족스러운 표우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저 여자 주변을 잘 살펴. 뭔가 빌미가 생기면 바로 보고해. 네.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본사 로비에서는 이번 주 행사를 위한 전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독일과의 교류 사진 전시회를 열기로 했거든요.
로비 벽면을 따라 여러 나라 교류 사진들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연회 준비실에는 사진 더미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회사가 해외 기업들과 교류하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분류해야 돼. 언제 다 하지? 직원들이 한숨을 쉬며 사진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은하 씨도 조리실 청소를 마치고 지나가다가 잠깐 준비실에 들렀습니다. 다른 부서지만 인력이 부족해 보여서 도와주려는 거였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은하 씨. 고마워요. 이거 좀 정리해 줄래요? 은하 씨는 사진 더미 앞에 앉았습니다.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연도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프랑스, 미국, 일본. 여러 나라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독일 사진이었습니다. 커다랗게 인화되어 액자에 곱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을 배경으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회장님과 독일 기업인들이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사진 뒤편에 작게 찍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옆모습이라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끌렸습니다. 은하 씨는 사진을 들어 가까이 봤습니다. 이 사람, 왜 낯익은 것 같지?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리움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그거 만지지 마요.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딸로 알려진 유리였습니다. 유리는 은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거 전시 자료예요.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정리하려고. 은하 씨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리는 은하가 보던 사진을 힐끗 봤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사진이었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정리는 담당 직원들이 할 거예요. 조리실 직원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은하 씨는 죄송합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면서 유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뭔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유리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은하는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은하 씨가 먼저 시선을 돌리고 조용히 준비실을 나갔습니다. 유리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브란덴부르크 문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독일 VIP 오찬 전담팀 구성합니다. 발표된 인원은 내일 아침 9시까지 준비실로 집합하세요. 조리실 게시판에 명단이 붙었습니다. 은하 씨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게시판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뽑혔대? 글쎄, 보통 이런 건 경력 많은 사람들 위주로 뽑잖아.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은하 씨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도 메인 조리 라인으로 말이죠. 은하 씨? 옆에 있던 선배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은하 씨, 내 이름 있어. 그것도 메인으로. 은하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VIP 오찬 같은 중요한 행사는 보통 10년 이상 경력자들이 맡았거든요. 본인은 이 회사에서 일한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기,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은하 씨가 조심스럽게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팀장은 명단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 내 이름 분명히 있잖아.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야. 하지만 저는 경력이 윗선 지시라니까. 내일 아침 9시까지 준비실로 가. 알았지? 팀장의 말투가 좀 딱딱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은하 씨는 네. 하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하 씨가 왜 메인으로 들어가? 그러게. 좀 이상한데? 혹시 뭔가 찍힌 거 아니야? 찍혔다는 게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작은 목소리들이었지만 은하 씨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은하 씨는 준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다른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은하 씨만 유독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 모였으니까 시작할게요. 담당 과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번 VIP 오차는 회장님이 직접 신경 쓰시는 행사예요. 실수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과장은 각자에게 역할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은하 씨에게 주어진 역할이 너무 컸습니다. 납품 확인, 원산지 검수, 최종 서류 사인까지. 보통 메인 책임자가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까지 다 해야 하나요? 은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장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명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윗선 지시라고요. 또 윗선 지시였습니다. 은하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은하 씨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받았습니다. 납품 확인서, 검수표, 원산지 증명서. 두툼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류 여러 곳에 이미 확인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하 씨 이름 옆에 작은 체크 표시들이 있었어요. 분명 본인은 아직 확인도 안 했는데 말이죠. 이거요. 은하 씨가 담당자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체크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담당자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거? 미리 준비된 거예요. 내가 확인하고 사인만 하면 끝나요. 하지만 저는 아직 실제로 확인을 안 했는데. 에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어차피 다 검증된 업체들이에요.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니까요. 담당자가 펜을 은하 씨 앞으로 밀었습니다. 은하 씨는 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하고 사인하고 싶어요. 담당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제 이름으로 사인하는 건데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담당자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문제 있는 사람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협조하는데 너 혼자 이러면 일 진행이 안 된다고. 하지만 시간 없어. 금요일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그냥 확인했다고 사인해. 은하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가 계속됐습니다. 은하 씨는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하려고 애썼습니다. 납품된 식재료의 라벨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원산지 표기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누군가 방해했습니다. 은하 씨, 그거 나중에 확인해요. 지금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은하 씨,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마요. 시간 없어요. 위에서 이미 다 확인했대요.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면 돼요. 주변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은하 씨는 작은 이상함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산 치즈의 라벨이었습니다. 원산지 표기가 살짝 번진 것처럼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위에 스티커를 덧붙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은하 씨가 담당자에게 보여줬습니다. 담당자는 대충 보더니 말했습니다. 위에서 확정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원산지가. 은하 씨. 담당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꾸 이러면 일 진행 못해요.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은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하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자 씨였습니다. 함께 일한 지 3년이 된 선배였습니다. 이선자 씨가 은하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선자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 못 봤어? 다들 너한테 일 떠넘기려는 중이야. 떠넘긴다뇨? 서류에 내 이름만 자꾸 넣고 확인도 안 한 걸 너한테 확인했다고 하게 만들잖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내 책임 된다고. 은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선자 씨가 은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 뭔가 이상하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 알았지? 네, 선배님. 은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바로 그 시각 복도 모퉁이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리였습니다. 유리는 이선자가 은하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까지 박은하 편을 드네. 유리는 휴대폰을 꺼내 백상우 실장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선자라는 조리팀 선배가 은하를 돕고 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상관없다. 계획대로 진행해. 유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실이었습니다. 장태식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박은하라는 조리원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독일어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윤이 억양과 너무 비슷했어. 그리고 그 목소리. 회장님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독일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딸 서윤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맞는 거니? 회장님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현장 점검 시간입니다. 백상우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은 재빨리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알았네. 지금 가지. 회장님은 VIP 오찬 준비 현장을 둘러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박은하 씨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준비실 앞 복도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마침 은하가 서류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님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저기. 회장님이 은하를 부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상우 실장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백 실장이 자연스럽게 회장님을 다른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은 뒤를 돌아보며 은하를 한 번 더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은하도 멀어지는 회장님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 씨는 혼자 준비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납품 확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류 여러 곳에 본인 이름으로 확인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본인은 사인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은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내 이름이 여기 있지? 불안이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은하 씨가 서류를 보며 불안해하던 그 시각 회장님 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회장님과 유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힘들지 않고? 회장님이 유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유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유리를 자세히 쳐다보셨습니다. 근데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유리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회장님은 유리의 빈 그릇에 반찬을 더 놓아주셨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인다.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네, 아빠. 회장님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진짜 딸을 대하듯 챙겨주셨습니다. 유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죄책감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 죄책감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유리는 재빨리 그 감정을 다른 것으로 덮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박은하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만 없었으면. 식사를 마치고 유리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과 처음 만났던 날, 5살이었습니다. 입양 절차가 끝나고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이었죠. 유리야,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란다. 회장님이 어린 유리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유리는 이 집의 딸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유리를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주시고 필요한 건 다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진짜 입양아가 아니라는 걸요. 유리가 12살이었을 때였습니다. 백상우 실장이 유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유리야. 네. 어린 유리는 백상우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자기를 몰래 만나러 오는 사람이었죠.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니? 아니요. 너는 내 딸이야. 어린 유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상우는 유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밀이야.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왜요? 왜 비밀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 좋은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으니까. 백상우는 유리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진짜 딸을 잃으셨어. 그래서 너를 입양하신 거야. 근데 만약 진짜 딸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린 유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쫓겨나는 거야. 이 좋은 집에서, 좋은 학교에서 다 쫓겨나. 백상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진짜 딸이 생각도 안 날 만큼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커야 해. 알겠지? 어린 유리는 무서워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유리는 평생 그 공포를 안고 살았습니다. 진짜가 오면 넌 끝이야. 쫓겨나지 않으려면 잘해야지. 유리는 기억을 덮으며 앨범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상우 실장이었습니다. 나야. 네. 내일 아침에 잠깐 보자. 회사 앞 카페에서.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거 줄 게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앞 카페에서 백상우 실장과 유리가 만났습니다. 백상우 실장은 작은 쇼핑백 하나를 유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유리가 가방을 열어보니 명품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거잖아. 사줬어. 회장님이 사주신 거예요? 백상우 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산 거야. 내 돈으로. 유리는 놀란 표정으로 백상우를 쳐다봤습니다. 백상우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돈 아니야. 내가 번 돈으로 산 거라고. 내 딸한테 선물하는 게 뭐가 이상해? 유리는 지갑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정말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비쌀 텐데요. 괜찮아. 나도 돈 좀 있어. 백상우 실장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알았습니다. 비서실장 월급으로 이런 걸 사기는 어렵다는 걸요. 설마 회사 돈을? 유리는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묻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백상우 실장은 유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좋은 집, 좋은 부모, 좋은 차, 네가 이룬 모든 것들. 이거 다 내가 만들어준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넌 어디서 뭐하고 살았겠어? 내 덕분에 부잣집 딸로 살고 있는 거라고. 백상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본인이 좋은 일을 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내 자리 지켜야 돼. 알겠지? 네.
유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사로 출근한 유리는 복도를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회장님이 직원들과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유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은 나한테 진짜 아버지셨어. 회장님은 유리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학교 행사 때마다 오셨습니다. 유리가 힘들어하면 먼저 알아채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죄책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재빨리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대신 분노를 꺼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저 박은하 때문이야. 저 여자만 없으면 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유리는 직원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은하 씨가 혼자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하 씨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은하를 피하듯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은하를 쳐다봤습니다. 증오보다 공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일까? 진짜 회장님 딸일까? 같은 시각 조리실 뒷공간이었습니다. 이선자 씨가 은하를 불렀습니다. 은하야, 잠깐만. 네, 선배님. 이선자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너 조심해야 돼. 네. 회장가 쪽에서 너를 보고 있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 은하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건 아닐 거야. 근데 뭔가 얽힌 게 있는 것 같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상한 거 있으면 나한테 바로 말해.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선자 씨는 은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하 씨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건드린 거지? 왜 나를 보고 있는 거지?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백상우 실장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백 실장은 혼자 책상에 앉아 통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개인 통장이었습니다. 입금 내역들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개인 통장으로 돌린 내역들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몇십만 원, 많아야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많았습니다. 몇 년 동안 쌓인 금액을 합치면 상당했습니다. 백상우 실장은 통장을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유리 키우는 데 쓴 거니까. 그는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일한 대가야. 회장님도 모르실 거고 설령 알아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끝이라는 걸요. 백상우 실장은 서랍을 잠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일 오찬 준비 마지막 점검이래요. 박은하도 참석한대요. 백상우 실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좋아. 내가 현장에 있어. 뭔가 이상한 거 보이면 바로 보고해. 네. 전화를 끊은 백상우 실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고는 한 번이면 돼. 그 뒤는 사람을 망가뜨리면 끝이야. 그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VIP 오찬을 이틀 앞둔 목요일이었습니다. 준비실은 아침부터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식재료 납품 확인. 오늘 중으로 다 끝내야 해요. 담당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은하 씨는 조리대 앞에 서서 납품된 식재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산 치즈, 프랑스산 와인, 이탈리아산 올리브유. 고급 식재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라벨 표기가 미묘하게 어긋난 것들이 있었습니다. 원산지 스티커가 덧붙여진 것 같기도 하고 유통기한이 살짝 번진 것도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은하 씨가 담당자에게 라벨을 보여줬습니다. 담당자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확인했다고 해요.
윗선에서 이미 다 검수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직접 봐야. 은하 씨, 자꾸 이러면 일 진행 못해요. 담당자가 짜증을 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끗힐끗 은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쟤 왜 저래? 혼자 튀려고? 일 진행 방해하네.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은하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름으로 사인하는 거잖아요. 제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내가 확인한 걸로 돼 있다니까요. 담당자가 서류 뭉치를 은하 앞에 탁 던졌습니다. 서류를 보니 정말 은하 이름 옆에 확인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예요. 분명 본인은 사인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건 제가 안 했는데요. 서류에 내 이름 있잖아. 내가 했다는 증거야. 은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복도에서는 백상우 실장이 짧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대로 진행하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납품 라인 건드리지 마세요. 이미 확정된 거니까. 또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로 걸었습니다. 박은하 담당 구역만 집중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백상우 실장은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짧은 전화를 여러 차례 돌렸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각 부서에 조각조각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체 그림을 아는 사람은 본인뿐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날짜, 시간, 통화 대상.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지만 백상우 실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업무 지시일 뿐이니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몇몇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찬 준비 어때? 응, 거의 다 됐어. 근데 박은하 씨가 확인했다며? 맞아. 서류에 은하 씨 이름 있더라고. 그럼 문제 없겠네. 은하 씨 일 처리 깔끔하잖아. 바로 옆 테이블에서 유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직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유리 씨. 직원들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딸이었으니까요. 유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찬 준비 수고 많으시죠? 제가 커피라도 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까 박은하 씨 얘기하시던데 확인 다 끝났어요? 유리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은하 씨가 다 확인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구나. 은하 씨가 꼼꼼하니까 안심이네요. 유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리는 여러 직원들에게 슬쩍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은하 씨가 확인했죠? 서류에 은하 씨 이름 있던데. 은하 씨 책임이니까 걱정 없겠네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그 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박은하가 확인했대. 서류에 은하 이름 있어. 은하가 책임자래. 그렇게 소문이 사실로 변해갔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은하 씨는 조리실 한쪽에서 혼자 식재료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라벨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은하 씨, 뭐 해요?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였습니다. 은하 씨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아, 그냥. 기록 좀 남기려고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몰라서. 이미 서류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굳이 사진까지 찍을 필요 없어요. 유리는 은하에게 다가왔습니다. 괜히 이상한 행동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은하 씨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리는 돌아서며 작게 덧붙였습니다. 은하 씨가 확인한 거니까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 말에 은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이선자 씨가 은하를 찾아왔습니다. 은하야, 잠깐 나와. 두 사람은 건물 밖 조용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뭔가 이상해. 사람들이 자꾸 내 이름만 언급해. 이선자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확인 안 한 것들도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내가 서류 좀 봐볼까? 괜찮으세요? 선배님까지 이상하게 보이면. 신경 쓰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선자 씨는 은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이선자의 움직임도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리팀 팀장이 이선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선자 씨, 요즘 박은하 씨랑 자주 붙어 다니던데. 네. 그냥 후배 챙기는 거죠. 너무 끼어들지 마세요. 이번 오차는 중요한 행사예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마시고. 팀장의 말투가 차갑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선자 씨까지 곤란해질 수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선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이선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같은 시각 회장실이었습니다. 장태식 회장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백 실장. 네, 회장님. 오찬 준비 잘 되고 있나? 물론입니다. 완벽하게 준비 중입니다.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박은하 씨. 그 조리원 말인데. 혹시 무리한 일 시키는 건 아니겠지? 백상우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은하 씨요? 아니요, 정상적으로 업무 배정됐습니다. 그래. 근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네.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직접 현장을 한 번 더 봐야겠어. 회장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백상우 실장이 재빨리 막았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은 내일 오전 중요한 미팅이 있으십니다. 준비하셔야죠. 백상우 실장은 자연스럽게 회장님의 일정을 들이밀었습니다. 회장님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알겠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준비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하고 은하 씨만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납품 확인서, 검수표, 원산지 증명서. 곳곳에 본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확인하지도 사인하지도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난 분명히 안 했는데. 은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였습니다. 유리는 준비실 문 앞에 섰습니다. 은하가 서류를 보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계세요? 은하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확인할 게 있어서요. 유리는 은하에게 다가왔습니다. 괜히 튀지 마요. 네. 유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괜히 이것저것 따지고 문제 삼으면 다 당신 탓돼요. 은하 씨는 유리를 쳐다봤습니다. 유리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협박하는 것 같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대로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자꾸 건드리니까. 유리는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다 당신 이름 있잖아요. 당신이 확인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도 안 믿어줄 거예요. 유리는 돌아서서 준비실을 나갔습니다. 은하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난 안 했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내가 했대? 은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본사는 여전히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VIP 오찬 사고 수습이 한창이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제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회장님 얼굴이 얼마나 굳으셨는지. 박은하 씨는 어떻게 되는 거래? 은하 씨는 조리실에 출근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은하를 피하듯 지나갔습니다. 이선자 씨만이 은하 옆에 다가왔습니다. 은하야, 괜찮아? 네, 선배님. 은하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 있어. 내가 팀장님한테 말할게. 괜찮아요. 일할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마. 이선자 씨가 은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은하 씨는 서류 정리를 하다가 잠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숨이 막혀서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로비 쪽으로 향했습니다. 로비 벽면에는 해외 교류 사진 전시가 한창이었습니다. 독일 VIP 환영 행사의 일환으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여러 나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하 씨는 무심코 사진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었습니다. 며칠 전 준비실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번엔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은하 씨는 사진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브란덴부르크 문. 그 앞에 선 회장님과 독일 기업인들. 그리고 뒤편에 작게 찍힌 여자의 옆모습. 은하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리움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뒤에서 직원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왜 저렇게 서 있어? 박은하 씨잖아. 어제 그 일로 충격받은 거 아니야? 은하 씨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진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진이 자꾸 눈에 들어오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기억의 파편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급하게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 기업인 한 분이 통역과 함께 다시 본사를 방문하신 거였습니다. 어제 불편함을 호소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이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한 공식 사과를 받고 추가 확인 절차를 논의하러 오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과 백상우 실장이 로비에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독일 기업인이 브란덴부르크 문 사진을 보며 반갑게 말했습니다. 아, 브란덴부르크. 좋은 기억이네요. 통역이 옆에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통역이 다음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독일 기업인이 조리실 방향을 가리키며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어제 식재료들이 어디서 온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통역이 당황했습니다. 식재료 관련 전문 용어라 정확히 옮기기 어려웠습니다. 잠시만요. 통역이 더듬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진 앞에 서 있던 은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마치 숨 쉬듯 자연스럽게 독일어로 답했습니다. 모든 식재료는 한국산입니다. 인증받은 국내 공급업체만 사용합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하를 쳐다봤습니다. 조리원이 독일어를? 저 사람 독일어 할 줄 알았어?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독일어를 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억양이었습니다. 완벽한 베를린 억양이었습니다. 책으로 배운 독일어가 아니었습니다. 현지에서 자란 사람의 독일어였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은하를 쳐다보셨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눈매가 아내를 닮았습니다. 입가의 작은 점도 서윤이에게 있던 것과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회장님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40, 1985년생, 독일어, 베를린 억양, 공백기간, 2000년부터 2005년, 서윤이가 실종된 해, 2000년, 얼굴, 예전 서윤이를 닮은 것뿐만이 아니야. 서윤 엄마와 너무 많이 닮았어. 회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가 가슴을 쳤습니다. 서윤이. 회장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백상우 실장은 그 모습을 보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건 안 돼. 백 실장이 재빨리 회장님께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 배경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리였습니다. 유리는 은하가 독일어로 말하는 모습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연기가 아니야. 직감이 왔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준비된 것도 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국어처럼 흘러나온 거였습니다. 유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진짜 회장님 딸이구나. 독일 기업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회장님과 함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하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본인도 놀랐습니다. 독일어가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은하 씨는 황급히 조리실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리가 다가왔습니다. 유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은하 씨. 은하 씨가 멈춰 섰습니다. 네. 유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예요? 은하 씨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리는 은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은하 씨도 유리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일, 당신 책임이에요. 서류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은하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했다고 해도 저는 하지 않았어요. 유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떳떳해요.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면 어쩔 수 없지만요. 은하 씨는 유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한테 부끄럽지 않으니 됐어요. 유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존엄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게 유리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은하 씨는 유리와 눈을 마주친 채 한 번 멈췄습니다. 길지 않은 순간이었지만 강렬했습니다.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하 씨는 그걸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조용히 당당하게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유리는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가운 손이 유리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백상우 실장이었습니다. 왜 여기 서 있어? 유리는 반사적으로 움찔했습니다. 백상우 실장이 유리를 복도 한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직원들이 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 흔들리면 안 돼. 백 실장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유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가는 거야. 알았지? 백상우 실장은 유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음 단계 준비됐어. 넌 그냥 내 일만 해. 유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백상우 실장은 유리를 놓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유리는 혼자 남아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은하 씨를 불렀습니다. 박은하 씨, 잠깐 오시겠어요? 은하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 은하 앞에 놓았습니다. 박은하 씨, 당분간 자택 대기하세요. 네. 그게 무슨... 어제 VIP 5,000건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 출근하지 마시고 집에서 대기하세요. 은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인사팀장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일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은하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인사팀장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감정적 반응, 흥분 상태. 은하 씨, 진정하세요. 이렇게 흥분하시면 곤란합니다. 흥분한 게 아니에요. 억울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 낮추세요. 지금 불안정해 보이십니다. 은하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뭘 말해도 역효과만 났습니다. 항변할수록 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일주일간 자택 대기하세요. 추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리실로 돌아온 은하 씨는 개인 물건을 챙겼습니다. 동료들이 멀찍이 서서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은하 씨 집에 간대. 뭐야, 해고된 거야? 아니, 조사 중이래. 괜히 엮이면 큰일 나. 작은 수군거림들이 들렸습니다. 은하 씨는 가방을 메고 조리실을 나왔습니다. 이선자 심한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은하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괜찮아요, 선배님. 선배님까지 이상하게 보이면 안 돼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는 정말 괜찮아요. 은하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전 떳떳하니까요. 이선자 씨는 은하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백상우 실장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백 실장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부 심리상담 업체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직원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신가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업무 중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려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전문 상담이 필요하겠네요. 일정 잡아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백상우 실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천히 조여가는 거야. 서두를 필요 없어. 다음 날 아침 회장님 댁이었습니다. 회장님과 유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식탁이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장님이 유리를 유심히 쳐다보셨습니다. 유리야. 네, 아빠.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많이 힘들어? 유리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장님은 유리의 빈 접시에 반찬을 더 놓아주셨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지? 너무 무리하지 마. 그 따뜻한 손길에 유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빠.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유리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말해야 하나? 지금 말하면.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너무 좋아서요. 유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괜찮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는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다치지 마라. 그게 제일 중요해. 유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저는. 왜 울어? 무슨 일이야? 회장님이 당황하셨습니다. 저는 아빠가. 유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유리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울지 마. 아빠가 여기 있잖아. 유리는 회장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죄책감이 폭발 직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출근한 유리는 백상우 실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실장 사무실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박은하 안정조치 관련 서류야. 내가 서명해야 돼. 제가요? 왜요? 넌 회장님 가족이잖아. 형식상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백상우 실장이 펜을 유리 앞으로 밀었습니다. 유리는 서류를 봤습니다. 박은하 심리 상담 동의서, 업무 정지 기간 연장 승인서.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펜을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펜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왜 그래? 백상우 실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서명만 하면 돼. 간단한 거야. 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못하겠어요. 백상우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건 사람을 가두는 거잖아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상우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리야, 넌 내 실수야. 유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내 인생에 계획에 없던 사람이 너야. 근데 내가 생겼고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어. 백상우 실장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실수를 더 크게 만들지 마. 유리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백상우가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회장님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은하 씨 일로 마음이 불안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려던 참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백상우 실장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상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넌 내 실수야. 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사람을 가두는 거잖아요. 서명만 해. 시간 없어. 회장님은 문틈 사이로 안을 봤습니다. 백상우가 유리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백상우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야? 회장님은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잠깐. 뭐지? 회장님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백상우가 유리를 저렇게 대하다니. 유리가 사람을 가둔다고 했어. 박은하 씨를 말하는 건가? 실수라는 게 무슨 뜻이지? 회장님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해. 박은하 씨 일도 그렇고 너무 조직적이야. 백상우가 설마. 회장님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서윤이 실종 당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은하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어를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확인해야 해. 제대로. 회장님은 결심했습니다. 마이너스. 한편 백상우 실장 사무실에서는 백상우가 유리에게 펜을 쥐어줬습니다. 내일까지 서명해서 내. 알았지? 유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유리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개인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백상우 실장과의 통화 기록이 수십 개 떠올랐습니다. 날짜, 시간, 통화 시간.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유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유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는 거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켜놓은 채 쳐다봤습니다. 오랫동안. 그날 밤 유리는 집에 돌아와 방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다시 열었습니다. 백상우 실장과의 통화가 수십 건이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박은하 담당 구역만 집중적으로.
짧은 통화들이 반복됐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유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습니다. 유리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끊자.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유리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했습니다. 본사 건물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청소 직원 몇 명만 보였습니다. 유리는 백상우 실장 사무실 근처로 갔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제 서류함에 접근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결제 서류들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VIP 오찬 관련 서류, 납품 승인서, 인사조치 문서. 백상우 실장의 사인과 메모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은하 담당으로 배치. 이대로 확정. 추가 확인 불필요. 유리는 휴대폰으로 서류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30분 동안 조용히 작업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리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증거 사진들이 차곡차곡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VIP 오찬 준비 기간 동안 백상우 실장의 통화가 집중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사팀, 조리팀, 총무팀. 여러 부서의 짧은 통화를 반복했습니다. 각 통화는 12분이었지만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됐습니다. 박은하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림. 유리는 통화 기록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로 정리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지워지지 않게. 하지만 유리는 바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야. 증거는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순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리는 증거를 USB에 복사해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같은 시각, 은하 씨의 자택이었습니다. 자택되기 3일째였습니다. 은하 씨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출근하는 것처럼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일하러 가지는 못했지만 루틴은 지켰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거실 탁자에는 이선자 씨가 몰래 전해준 서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납품 확인서 사본이었습니다. 이선자 씨가 찾아낸 모순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은하 씨 이름으로 확인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은하 씨가 휴가를 낸 날이었습니다. 이거면 증명할 수 있어. 은하 씨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회장실이었습니다. 장태식 회장님은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어제 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백상우가 유리의 팔을 붙잡고 압박하던 모습. 넌 내 실수야. 사람을 가둔다는 유리의 떨리는 목소리.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어. 회장님은 책상 위에 메모를 내려다봤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박은하 1985년생 독일어 베를린 억양 얼굴 안에 닮음 공백 기간 2000년에서 2005년. 서윤 1985년생 독일 실종 2000년 안에 닮음.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정확하게. 회장님은 측근 비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백상우가 아닌 다른 비서였습니다. 자네만 믿고 부탁하네. 네, 회장님. 회장님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틀 전 박은하 씨가 사용한 컵이야. 조용히 DNA 검사 의뢰해주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조용히. 결과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그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받아 조용히 나갔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정말 내가 맞니?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은하 씨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 너무 조직적이야. 백상우가. 설마. 회장님은 백상우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님은 일부러 백상우 실장 사무실 근처를 지나다녔습니다. 은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현장을 둘러본다며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백상우가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멈춰 섰습니다. 백상우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심리 상담 일정 잡혔어? 좋아, 그대로 진행해. 심리 상담. 누구를? 회장님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박은하 건은 조용히 처리하고. 내가 알아서 해.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은하를. 조용히 처리. 백상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장님은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백상우가 사무실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백상우가 박은하를 제거하려 하고 있어. 왜? 대체 왜? 회장님은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내 친딸에 대해 캥기는 것이 있다. 백상우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회장님은 결심했습니다. 법무팀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준비해주게.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내부 감사. 철저하게. 법무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누구를 대상으로?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백상우 실장. 네. 법무팀장이 놀랐습니다. 조용히 준비만 해두게.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는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반드시 지켜줄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상우 실장은 유리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미묘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백상우 실장은 유리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요즘 뭐 하냐? 네. 업무요? 업무 말고. 요즘 행동이 이상하던데. 유리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백상우 실장은 유리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혹시 딴 생각하는 거 아니지? 무슨 말씀이세요? 넌 피로 이어진 내 편이야. 잊지 마.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유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백상우 실장을 조용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차장이었습니다. 왜 여기서 보자고 했어? 백상우 실장이 물었습니다. 유리는 백상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랫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빠한테 딸이었어요? 백상우 실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한 번이라도. 진짜로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상우 실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넌 처음부터 도구였어. 내가 회장 옆에 심어놓은 말뚝이었지. 백상우 실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랑? 그런 거 없었어. 유용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딴 건 왜 묻지? 하여튼 요새 마음에 안 들어. 너가 딸답게 행동했으면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말까지 안 해. 똑바로 하란 말이야. 유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왜? 섭섭해? 아니요. 유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게 돼서 좋아요. 백상우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유리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미련 없이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유리는 대답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백상우 실장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장유리. 하지만 유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탄 유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회장님 개인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유리예요. 유리야? 왜 이 번호로? 무슨 일이야?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아빠, 증거가 있어요. 증거? 제가 드릴게요.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증거니? 유리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예요. 다음 날 아침 회장실이었습니다. 장태식 회장님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셨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며칠 전 은하 씨가 사용한 컵을 조용히 확보해서 검사를 의뢰하셨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9%.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찾고 또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회장님은 결과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그날 오후 회장님은 유리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네, 아빠. 유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유리를 조용히 쳐다보셨습니다.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했지? 네. 유리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회장님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니? 유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백상우 실장이 지시 흔적이요. 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결제 서류에 박은하 씨를 메인 담당으로 배치하라는 메모가 있어요. 그리고 통화 기록도요. 통화 기록? VIP 오찬 준비 기간 동안 실장님이 여러 부서의 짧은 통화를 반복했어요. 날짜랑 시간이 다 기록돼 있어요. 유리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 스크린샷을 보여줬습니다. 회장님은 화면을 천천히 내려가며 확인하셨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인사팀, 조리팀, 총무팀.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야. 유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회장님은 유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유리는 대답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같이 했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리야, 박은하 씨를 모함하는 거 저도 도왔어요. 실장님이 시켜서.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할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왜 그랬니? 유리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제자리를 빼앗길까봐. 백상우 실장이 제 친아버지예요.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입양아가 아니에요. 실장님이 저를 아빠한테 심어놓은 거예요. 유리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사생아 출생, 입양 조작, 20년간의 거짓. 회장님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내부 감사팀과 법무팀이 동원됐습니다. 유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백상우 실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백상우 실장이 회의실로 불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백상우 실장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회장님이 서류 뭉치를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백상우 실장이 서류를 봤습니다. 본인의 결제 메모, 통화 기록, 지시 흔적.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감사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통화 기록 37건, 문서 지시 15건. 모두 박은하 씨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지시였습니다. 이게 오해입니까? 저는 그냥 업무 지시를. 업무 지시가 왜 이렇게 패턴화돼 있습니까? 왜 박은하 씨 담당 구역에만 집중됐습니까? 백상우 실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무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회사 법인카드 내역인데 개인 용도로 전용한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건 업무상 필요해서 명품 구매, 개인 식사비, 병원비. 이게 업무입니까? 백상우 실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괜찮을 줄. 횡령은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간 쌓인 금액을 합치면 상당합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백 실장. 회장님. 입양 조작도 당신이 한 거지. 백상우 실장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회장님은 회의실을 나가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하게. 단정이 아니라 근거로. 그날 오후 회장님은 전 직원을 본사 대강당으로 소집했습니다. 긴급 전사 공지였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래? 갑자기 왜 다 모으는 거야? 회장님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박은하 씨.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은하 씨는 제 딸입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25년 전 실종된 제 딸 장서윤입니다.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은하 씨는 제 친딸입니다.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나쳐서 미안했습니다. 대강당 뒤쪽에서 은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은하에게 쏠렸습니다. 은하 씨는 담담히 서 있었습니다. 감정은 복합적이었습니다. 기쁨보다는 혼란이 컸습니다.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아직 서윤이라는 이름이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을 보는 순간 뭔가 느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직원들이 은하 쪽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대한그룹 비서실장 백상우, 입양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백상우 실장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생아 은폐, 입양 조작, 회사 자금 횡령. 여기에 박은하 씨를 함정에 빠뜨린 증거까지 엮였습니다. 백상우의 가정도 붕괴했습니다. 아내가 기자들 앞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혼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백상우 실장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권력, 가족, 자유. 구치소 면회실이었습니다. 백상우 실장이 유리 앞에 앉았습니다. 유리방탄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봤습니다. 백상우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유리야. 유리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백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도 같이 죽자. 내가 도왔다고 다 말할 거야. 유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뭐? 전 제 책임질 거예요. 유리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백상우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유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유리를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유리는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유리를 한참 쳐다보셨습니다. 유리야. 내 아빠. 내가 선택한 건 내 책임이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에 한 선택은 내가 널 잘못 키운 것 같지는 않구나. 내 덕분에 위로받았고 내 덕분에 살 수 있던 날이 많았어. 고마웠고 미안했다. 내 딸. 죗값 잘 치르고 와. 회장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니 회장님은 다시 오라고 하셨지만 유리는 그 말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염치 없어 다시는 뵙지 못할 회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홍보팀에 연락했습니다. 기자회견 열어주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유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이틀 후 본사 대강당이 기자회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대한그룹 입양 사기 사건, 오늘 진실이 밝혀진다. 회장님 친딸은 누구인가? 백상우 실장 지시 여부 확인될 것. 기자들의 함성이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상 위에는 마이크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유리 씨,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백상우 실장과 무슨 관계입니까? 박은하 씨 모함에 가담했습니까? 질문이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유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만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로 살 자격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습니다. 유리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20년간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장태식 회장님의 입양딸이 아닙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백상우 실장이 친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격렬하게 터졌습니다. 유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백상우 실장이 저를 회장님께 입양하러 위장해서 보냈습니다. 회장님 곁에 심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박은하 씨 사건도. 유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습니다. 백상우 실장이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다른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유리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이 시켰지만 실행한 건 저였습니다. 박은하 씨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만든 것도 직원들에게 소문을 퍼뜨린 것도 제가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박은하 씨가 회장님 친딸인 걸 알았습니까?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백상우 실장이 가능성을 얘기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함했습니까? 네. 유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제 자리를 잃을까봐. 진짜 딸이 오면 저는 쫓겨날 거라고. 평생 그렇게 들어왔으니까요. 유리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입니다. 두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해쳐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기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식이 흘렀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유리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백상우 실장의 결제 메모, 통화 기록, 지시 문서. 이게 백상우 실장이 남긴 지시 흔적입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박은하 메인 담당으로 배치. 추가 확인 불필요. 그대로 진행.
백상우 실장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통화 기록이 떴습니다. 날짜별, 시간대별로 정리된 패턴이었습니다. VIP 오찬 준비 기간 동안 실장님은 37건의 지시 전화를 했습니다. 모두 박은하 씨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덮을 수 없었습니다. 유리는 마이크 앞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로. 유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장태식 회장님 딸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사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은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유리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무릎 꿇은 유리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대한그룹 입양 사기 사건 전모 드러나. 백상우 전 실장 구속영장 발부. 박은하 씨 회장 친딸로 확인. 25년 만에 재회. 백상우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호송차에 실리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입양 사기 횡령 무고. 모든 죄목이 인정됐습니다.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가정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산은 동결됐습니다. 언론은 연일 백상우의 추락을 보도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본사 로비였습니다. 서윤 예전에 박은하 씨가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조리원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딸로서 정식으로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복도에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윤님. 서윤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처럼 공손했습니다. 변한 건 지위였지만 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로비 벽면을 지나쳤습니다. 불안된 브루크 문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진 앞을 지나가다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리움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과거를 통과했습니다. 저녁 무렵 회장님 댁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회장님과 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 일은 어땠니?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괜찮았어요. 배울 게 많네요.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빠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25년의 공백을 채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가자. 우린 시간이 많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그렇게 둘은 조용히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회장님이 제안하셨습니다. 가족 사진 찍자. 공식적으로. 네. 사진관이 아니라 회사 로비에서 찍기로 했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발표하는 의미였습니다. 회장님과 서윤이 나란히 섰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에서 회장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어색했지만 진짜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그날 저녁 서윤은 혼자 산책을 나왔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울했던 순간들,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들. 하지만 버텼습니다. 존엄을 지켰습니다. 나는 나한테 부끄럽지 않으니까. 서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본인을 지켜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선자 선배였습니다. 은하야, 아니 서윤 씨. 네, 선배님. 잘 지내? 네, 덕분에요. 다행이다. 우리 곧 밥 한번 먹자.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서윤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집이었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윤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직 배우는 단계였지만 회장님은 서윤을 옆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우리 딸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님과 서윤은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어땠니? 긴장됐어요. 서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넌 잘할 거야. 복도 끝에 불안된 브루크 문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스쳐 지나가며 잠깐 쳐다봤습니다. 이제는 그냥 사진이었습니다. 아픔도 그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서윤은 회장님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앞을 보며 미래를 향해 더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